내일장을 더 빠르게 준비하는 시간 급등포착 9시. 안녕하세요, 최미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나란히 양시장 상승으로 마감을 좀 해줬습니다. 간밤 나스닥의 강세와 AI 메모리 기대감에 반도체 대형주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지수의 상승을 견인을 해줬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기도 했는데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시작된 이 매수세는 시장 전반으로 또 기분 좋게 확산이 됐고요. 코스닥 역시 4거래일 연속되는 연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과 테마가 새로운 급등의 신호를 보냈을지 오늘 장에서 포착된 새로운 급등의 시그널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보시죠. 급등 포착 9시 출발합니다. 내일장을 미리 대비하면서 더 뜨거워지는 투자 전략의 시간이죠. 오늘 손대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 양시장 좀 진짜 기분 좋게 상승세로 마감을 좀 해줬습니다. 오늘 장에서 저는 특히 코스닥의 상승세를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4거래일 연속으로 좀 탄력적인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시다시피 전일 미국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네. 지정학적 긴장 완화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유가 하락이 이어진 거고요. 유가 하락은 국채금리 인하로 이어집니다. 국채금리 인하는 금리 인하 가능성 혹은 동결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런 이슈로 인해서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 거기에 팔렌티어 실적이 거의 저세상 실적이에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빅테크 캐펙스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결국은 국내 메모리 반도체를 포함을 해서 AI에 대한 수익성은 좀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차후에는 수익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강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려도 완화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지속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AI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죠. 대표적으로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 쪽이 매수 매도를 최근에 반복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8월 들어서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굉장히 좀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주가가 우상향이 될 수 있는 요건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어떤 얘기를 해드렸었냐면 월요일 날 제가 파란색 옷을 입었어요. 시장이 약세가 이어져서. 그러면서 AMD의 실적, 그 다음에 혹은 오늘 밤에 미국 증시에서 장 마감 후에 나오는 시게이트의 실적, 이걸 확인을 보게 되면 결국은 AMD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 국내 증시가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물론 AI에 대한 혹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은 일부 있었겠지만 어떻게든 오늘부터 상승이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이 중요한 날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장 중에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피를 중심으로 동반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장 후반에 들어갔죠. 2시 반 이후에 기관 쪽에서 매도로 전환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일도 외국인은 매수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고 기관 쪽은 일부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시게이트나 웨스턴 디지털의 실적에 의해서 내일까지는 개인적으로는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요일 날 고용 지표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금요일은 아마 약보합 혹은 강보합 수준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죠. 6,600포인트를 돌파를 하는 모습에서 장 후반에 일부 조정을 받게 되면서 6,598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중요한 건 이전에 고점부터 하락하는 추세가 있죠. 그 추세를 뛰어넘었다라는 걸 긍정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상승 추세로 지금은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6,5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은 이상 우상향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코스닥 역시 보시다시피 이전에 고점부터 하락하는 그 추세가 있었는데 그 추세를 지금 돌파한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시점으로 상승을 할 경우 840포인트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보시다시피 780포인트 부근을 이탈하지 않으면 840포인트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업종으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단 엔터 관련된 종목들은 약세가 일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SK 스퀘어나 삼성물산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요. WTI가 당연히 약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S-오일, GS 관련된 종목들이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시장이 만들어졌고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오늘 오전까지는 사실은 제약바이오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금은 반도체로 수급이 또 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위주로 우상향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언급을 해드리자면 반도체가 상승을 하게 되면 반도체 소부장도 역시 상승을 일부 하기는 하겠지만 오히려 시속 게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를 해 두시면서 매매에 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시장 함께 나란히 기분 좋은 상승세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시장이 보내는 신호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뜨거워지는 시장 속에서 오늘도 투자의 노하우와 이 시장의 이슈 방송 말미에는요. 전문가님의 추천 종목부터 히든 종목까지 또 알차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는 오늘의 흐름 속에서도 내일의 기회 찾아봐야겠죠. 지금부터는 섹터 포착 시간으로 이어가면서 오늘 시장을 흔든 이슈들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테마도 올라와 있네요. 저희 첫 번째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는요. 통신 장비주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이 미국이 중국산 광통신 수입 금지 소식에 관련 종목들 좀 강한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저희가 통신 장비주 관련해가지고 좀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가 볼까요? 제가 3주 전부터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하반기에 사야 될 두 업종이 일단은 로봇 챙겨야 되고 두 번째는 통신 장비 챙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중국의 광 트랜시버 수입 금지 법안에 대한 초안이 작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실질적으로 마벨 테크놀로지라든가 코닝, 루멘텀 홀딩스, 코이런트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다만 갭 상승으로 미국 쪽에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부 7에서 11% 정도 상승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음봉이 나온 종목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광 트랜시버의 경우는 이 전기 신호를 빛으로 전환을 한다라는 거죠. 즉 광통신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중국 쪽에서 이슈가 되면서 국내 쪽으로 넘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반사이익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한 회사가 있어요. 중국의 한 회사가 있는데 거기가 구글과 엔비디아,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 30%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30%가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역시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확인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마벨테크라든가 코닝, 그다음에 루멘텀홀딩스, 코이런트가 국내에서 만드는 광 트랜시버 이것과 겹치게 돼요. 그러면 일부 수준은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일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대한광통신, 오이솔루션, RF 머티리얼즈가 대한 통신 장비 안에서 광통신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오이솔루션이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RF 머티리얼즈도 역시 급등을 했습니다만 두 개는 딱지가 붙었죠. 주의나 경고에 대한 딱지가 붙었고요. 그나마 대한광통신이 그런 거에서는 좀 자유롭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범위로는 통신 장비라고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 이유는 여전히 주파수 경매에 대한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통신은 AI와 연관이 되어 있고 통신 장비는 AI와 연관이 안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두 개 다 AI를 키우기 위해서 성장이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당연히 하반기에 통신 관련된 종목들 하나씩 챙겨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대한광통신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7월 22일 날 루멘톤 홀딩스, 그다음에 코이런트, 코닝이 급등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광섬유, 광케이블 제조업체라고 얘기를 했고 앞서 얘기를 해드렸던 내용이 연방통신위원회에서 어퍼 C밴드 주파수 경매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하반기고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AI 모멘텀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대한광통신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이전에 31,500원까지 올라갔다가 뭐 10,000원 부근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날 4% 정도 수익 내고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 도지로 형성이 됐잖아요. 도지가 형성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 길의 흐름을 확인해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길이 만약에 윗꼬리 안에서 움직이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랫꼬리에서 움직이면 이거는 쉬어갈 가능성 혹은 하락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만약에 18% 20% 이렇게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잡을 수 있느냐? 내일 잡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매수 타이밍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통신 관련주 대한광통신 내일 추가 매수나 혹은 신규 매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 보셔갖고 공부방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게 통신 장비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LIG 아큐버를 제가 7월 24일 날 언급을 해드렸어요. 뭐 이동통신 및 모티브,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과 함께 이동통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분기부터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를 하게 되면서 올해를 포함을 해서 내년까지 실적이 꾸준하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7월 30일이죠. 2차로 분할을 해서 매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 2차 매수 타이밍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전에 저항이 나왔던 가격이 있었어요. 이 저항이 나왔던 가격을 지금 뚫고 올라간 모습이었고 거래량도 역시 동반이 되었잖아요. 오늘 주의가 떴기 때문에 상승률이 2.4%밖에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 주의가 취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저는 중장기적으로 6만 원 이상 상승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통신 관련주 하반기부터 실적 좋아집니다.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담아 가시는 전략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신장비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하반기 포트폴리오에 담아보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타점 잡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바로 두 번째 테마 만나보도록 할게요. 저희 두 번째로는 반도체 테마 주목을 좀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살펴볼게요. 전문가님. 네. 저희 반도체 오늘 좀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미국 쪽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가 넘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네. 오늘 다 아실 거예요.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구나.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갭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잖아요. 간밤에 미국의 SK 하이닉스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스테펠부터 시작을 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그 외에도 이슈가 많이 나왔는데 목표 주가가 200달러에서 240달러, 뭐 최고는 300달러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현재 환율 있죠. 환율을 곱해 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목표가 그게 국내에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슈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신용 등급도 A3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신용 등급에 대한 이슈는 뭐냐면 자금 조달을 할 때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메모리 반도체 혹은 공장을 짓는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 더 적은 금리를 통해서 자금 모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12일일 걸로 알고 있는데 MSCI에 SK 하이닉스 ADR이 포함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내 자금으로 보게 되면 1조 한 4천억 정도 되는 자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로 달러로 얘기를 하게 되면 거의 6천억 달러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6,400억 달러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에 대한 상승이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인덱스 펀드는 강제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K ADR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SK 하이닉스 본주도 역시 상승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삼성전자에서 차세대 AI 메모리 반도체 공개가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호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론이 7%가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AMD가 7%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내일이 조금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AMD가 오늘 시간에서 밀렸어요. 실적은 상당히 잘 나왔는데 밀린 이유가 뭐냐면 PC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게 되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든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제가 8월 3일 날 매수가 진행이 됐습니다. 뭐 3분할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24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올라간 게 25만 3,5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4% 이상 수익이 나게 되면서 뭐 차익 실현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2.5%로 상승폭이 축소가 됐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에 하락하는 추세를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 저항이 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이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혹 내일 삼성전자가 23만 원 부근까지 떨어지게 되면 신규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을 해보게 되면 SK도 제가 7월 31일 날 매수하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55만 원에서 1차 매수를 하고 50만 원에 2차 매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그제죠. 뭐 8월 1일 날 55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서 매수 타이밍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8월 4일입니다. 2차 매수 50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1차, 2차 매수가 다 진행이 된 거고 평단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52만 5천 원 정도가 평단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오늘도 역시 8%가 넘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충분히 4% 이상 수익이 났죠. 적어도 한 7% 정도 이상은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SK도 역시 우상향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건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SK 스퀘어도 주당 100만 원 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SK가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인 홀딩 하셔도 됩니다.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목표가 68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에 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신 종목 계속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그럼 바로 마지막 세 번째 테마까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는 태양광 에너지 섹터를 주목을 해주셨네요. 전문가님. 네. 관련해서 좀 어떤 이슈 올라와 있을까요? 역시 미국에서 중국산 폴리실리콘을 견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내에 반사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어떤 특혜를 줄 거냐면 가격 한제에 대한 얘기와 함께 추가 관세에 대한 무역 규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는 무역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측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실리콘 웨이퍼, 태양광 셀 생산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에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안에서 한화큐셀이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화솔루션이 상승한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OCI 홀딩스의 경우는 말레이시아 쪽에서 웨이퍼나 이런 거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콕 찍어서 OCI 홀딩스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종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OCI 홀딩스 7월 20일 날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단기 급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약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중요한 건 이전에 다시 한번 저항이 되었던 가격이 내일 정도 상승을 진행을 하게 되면 새로운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이전에 제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매매를 진행을 했는데 내일 정도에 역시 우상향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타이밍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종목만 얘기하면 하나솔루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서운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솔루션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솔루션을 얘기를 할 때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보시다시피 24,000원 부근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4,0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솔루션의 경우 물론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32,000원 부근이 단기적인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32,000원을 돌파를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에 보시게 되면 공급방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급방 참여하시면 내일 OCI 홀딩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 어떤 거를 매수해야 되는지 내일 공급방에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공급방 참여하셔갖고 단기 매매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슈가 되고 있는 섹터들 통해서 시장 함께 만나봤습니다. 한정된 방송 외에도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또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하단 통해서 들어오시면은요, 전문가님과 방송 외에서 이렇게 생생한 시장 이야기, 탄탄한 전략까지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잊지 마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종목 상담 코너 또 준비가 되어 있죠.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989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에서 내가 갖고 있는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고민까지 또 함께 보내주시면은요 저희 급등포착 9시가 여러분들의 고민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오늘의 종목 상담 코너 내 마음을 읽어줄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종목으로는 파도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는요 99,099원에 비중은 10%입니다. 홀딩해도 될까요? 라고 좀 올려주셨어요. 오늘 좀 반도체 상승세를 좀 보여줬죠. 오늘 종가 기준으로 66,500원 7%대 좀 강세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파도 종목 홀딩해도 괜찮을까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홀딩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실적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반도체가 상승을 하는 건 당연히 공급보다는 그들을 원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결국은 실적으로 다가온 거고 실적에 대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도의 경우도 계속 문제는 있었죠. 뭐 파도 뭐 악재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악재가 어느 정도는 거의 다 해소가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이 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년의 경우도 2026년 대비 2배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SK 하이닉스의 보통 수주를 받는 구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상승을 하게 되면 파도에 대한 실적도 역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도 흑자 전환이 되었고요. 2분기 확인해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에도 역시 거의 2배 가까이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분기, 4분기 더 좋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만큼 주가도 역시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중장기로는 끌고 가시면 제 예상으로는 11만 5천 원대까지 충분히 수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그때까지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승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8만 원 부근에서는 횡보장세가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8만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11만 5천 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중에 따라서 뭐 추가 매수에 대한 얘기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는 6만 5천 원 부근까지 내일 일부 거래량의 조정 없이 조정을 받을 경우 제가 생각하는 건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만 원 이하로 낮출 수 있으면 웬만하면 낮추시고 8만 원에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그때 절반 정도 줄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만 다시 11만 5천 원대까지 끌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 그럴 경우가 있어요. 내일 조정을 받는데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조정을 받을 경우는 4만 5천 원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얘기는 4만 5천 원은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실적이 나올 수 있고요. 내년에 실적이 나오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 거래 없는 조정이 나오면서 매수 타이밍이 나올지 아니면 그냥 올라가면은 사실 8만 원이 그냥 있는 종목만 홀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음봉이 나오면 최악의 경우 4만 5천 원 부근에서 매수 타이밍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라이브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당연히 반도체는 계속 보고 있어요. 반도체 안에서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 있으면 계속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도도 매수 타이밍이 나왔을 때 언급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공부방 참여하시면 그런 부분 상세하게 들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도 종목 홀딩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외에 다양한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까지도 짚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저희 다음 종목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다음으로는 삼성 E&A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는요 4만 8천 원이고요. 비중은 25%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4만 9,100원에 3% 가까운 좀 상승세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수익권에 다 와가는데요. 전문가님, 네. 삼성 E&A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홀딩하는 게 맞아요. 네. 삼성 E&A 같은 경우는 원래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악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건설주의 경우 중동에 수주를 해놓은 게 많고요. 건물을 계속적으로 짓고 있는 가운데 중동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중단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종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짓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지은 거에 대한 수익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구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홀딩을 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삼성 E&A 경우는 결국은 삼성전자가 얼마나 더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삼성 E&A의 실적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호남 쪽에 반도체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삼성 E&A가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성물산의 경우는 뭐 주택 위주로 아파트 위주로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E&A 경우는 플랜트죠. 이 플랜트의 경우는 건물이 될 수도 있고 발전소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보시면 삼성전자는 지금 플랜트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으로 삼성 E&A의 실적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시다시피 올해도 작년보다 좋아지고요. 내년, 내후년 꾸준하게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만큼 삼성전자가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도 발표가 되었는데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단기 순이익이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3분기, 4분기에도 역시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모든 종목이 다 가면 정말 좋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실적과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중장기로는 실적이 맞아요. 다만 제가 얘기를 하는 건 센치멘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49,500원이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49,500원을 뚫고 올라가느냐, 뚫고 올라갈 때 거래량이 동반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음 목표가였던 58,000원, 57,0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중요한 거예요. 뭐 내일은 일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항이기 때문에. 다만 거래량이 없이 조정을 받아야 되고 만약에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조정을 받을 경우는 38,000원대까지 한 번 더 휘청거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게 되면 58,000원 목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58,000원대까지 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삼성 E&A 홀딩 전략 게시를 해주셨고요. 문자 상담 계속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바로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저희 다음으로는 기아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는요 13만 원이고요. 비중이 좀 높아요. 5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좀 올려주셨는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13만 3천 원에 그래도 2% 넘는 3% 가까운 강세로 마감을 좀 해줬습니다. 전문가님, 네. 기아 종목 같은 경우에 정리해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좀 갖고 가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반등은 더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어제 루시드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기차가 지금은 많이 팔리진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역시 그런 부분이 기아에는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 외에 자동차에서 수익이 날 가능성은 있고요. 보조금에 따라서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기아가 만약에 주가가 상승을 하려고 하면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게 나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때부터는 17만 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AS를 한번 해드렸을 때 무슨 얘기를 해드렸었냐면 14만 5천 원이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했고 14만 5천 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13만 원 초반까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이전의 지지는 저항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가다가 조정을 일부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항 때문이었고요. 만약에 이 13만 5천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14만 5천 원이고요. 14만 5천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17만 5천 원대까지 상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한번 빠르게 한번 볼게요. 실적 확인해 보게 되면 2분기 되게 좋잖아요. 근데 3분기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의 경우는 휘청거릴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휘청거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14만 5천 원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비중 일부 줄이세요. 3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만 17만 5천 원대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물론 그때 변화는 계속적으로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나는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겠다라고 하면 시기는 걸리겠지만 보수적으로 17만 5천 원대까지는 무조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3개월, 6개월 정도까지 길게 보셔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비중에 대한 언급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시장 속에서도 내 종목에 대한 고민 하나둘씩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손대상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코너 매 시간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하단에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샵 3989 100원의 유료 문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 또 갖고 계시면은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고민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 급등포착 9시가 여러분들의 고민 또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 통해서 살펴보시죠. 이어서 손대상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전문가님께서 주목해 주셨던 공략 종목들 리뷰 또 하나씩 꼼꼼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요즘 시장 그래도 좀 상승세가 괜찮습니다. 요즘 시장이 정말 따뜻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전문가님께서도 짚어주셨던 종목들 상승세가 또 유독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이후에 또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점검까지 또 더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7월 둘째 주부터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이 전국 단타 대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6월 달에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종목들을 차익 실현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뭐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렸고 장중에 얘기를 했던 종목들로 확인해 보게 되면 한 15종목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7월에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나 동일한 종목을 단기적으로 매매를 많이 했기 때문에 22종목 정도를 매매를 끝냈고요. 그 안에서 2개를 제외한 20종목을 차익 실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8월 달은 어떻게 됐느냐? 8월 달 벌써 7종목이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7월 24일부터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좀 끌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CS윈드가 12%대 수익이 나고 있는 모습이고 LI자 큐버는 앞서 언급을 해드렸죠. 20%대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로봇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죠. 하반기에 들고 가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로봇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로봇스타와 현대모백스가 32%, 10% 수익을 냈고 그 다음에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SK 5%대 차익 실현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차익 실현을 했고 8월 3일 날 히든 종목으로 언급을 해드렸던 JNTC 역시 오늘 4%가 수익이 나게 되면서 벌써 7종목이 진행이 되고 있고 매일 한두 종목씩 계속 보고 있죠. 그 안에서 차익 실현되는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7월 31일 날 한컴 위드를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딛고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매수가가 3,400원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4,100원 가까이 되면서 수익률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거의 20%에 가까운 수익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한컴위드의 경우 제가 언급을 해드릴 때 무슨 얘기를 해드렸냐면 최대 주주가 1명이 아니죠. 6명이죠. 그 전에 7명이었어요. 7명이서
최대 주주였는데 6명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수가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최근의 흐름 보게 되면 이 6명의 주식이 계속적으로 지분을 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만큼 한컴 위드의 경우는 그런 모멘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4,500원대까지 끌고 가볼 예정입니다. 앞으로 거의 한 10%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자컴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한컴 위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더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저희는 매매를 했는데 제가 7월 10일 날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SMR 그다음에 빌 게이츠가 회장이 국내에 방한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에 대한 수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는 매수가 진행이 됐어요. 그 이유가 매수가를 75,500원 이하에서 매수하자라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이전에 고점부터 하락하던 이 추세를 오늘 뛰어넘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락하던 추세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75,500원 이하에서 매수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현재 거의 한 2.2% 정도 수익이 나 있는 모습인데 내일 일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 추가 매수 타이밍 나올 수도 있어요. 공급방 들어오셔갖고 두산에너빌리티 혹시 물려 계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 타이밍 언젠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로봇 관련주 30%가 넘게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 지금 올라간 거는 올라간 거고요. 혹시 로봇주 안에서 나는 단타를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었던 가격이 있습니다. 이 가격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이중 바닥이 형성이 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중 바닥이라고 하는 건 이전에 하락하던 추세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된다라는 의미죠. 그런 만큼 이중 바닥이 형성이 되게 되면 앞으로 17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지금 7만 5천 원대예요. 모멘텀 형성되게 되면서 올라가게 되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100% 이상 저는 올라갈 수 있을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멘텀 충분히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고 하반기에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로봇주라고 얘기를 한 만큼 내일 정도부터는 단타로 계속 대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 종목이 내가 수익이 크게 나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물타기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계좌에 단타를 매매를 하게 되면 양쪽에서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단타 타이밍 나온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8월 3일 날 LS일렉트릭 얘기를 해드렸죠. 뭐 하반기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있을 가능성이 높고 상반기에만 벌써 예상으로 4조 정도 수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80% 달성을 했어요. 무조건 수주 더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실적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8월 3일이 월요일이었잖아요. 그 이후에 어제 상승을 했고 오늘 한번 더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더 상승을 하는 건 맞아요. 더 상승을 할 건 맞는데 중요한 건 제가 이전에 단기적인 목표가를 22만 5천 원을 얘기를 해드렸고 22만 5천 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25만 원이라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아마 내일 정도에는 22만 5천 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어요. 그 이후의 흐름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공급방 참여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JNTC 히든 종목으로 8월 3일 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8월 4일 날 15,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자라고 했는데 어제였죠. 15,000원 이하에서 매수가 진행이 되었고 오늘 15,66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4% 이상 오늘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일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양봉이 나오게 되면 매수 타이밍이 다시 나와요. 제가 종목 AS에서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꼽아서 얘기를 해드리는 건 내일 새로운 타이밍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이라도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은 계속 보셔야 됩니다. 새로운 타이밍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들 계속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로 AS 계속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대성 전문가의 종목 리뷰 함께 했습니다. 이런 급등의 신호들 더불어서요. 실시간 대응 전략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방송 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에서 만나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어서 새로운 급등의 시그널 한 발 먼저 포착하는 시간이죠. 시그널 포착 시간으로 오늘 마지막 시간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좀 앞으로 어떻게 또 시장 이어가면 좋을지 오늘 주목해 주신 종목도 어떤 종목 있을까요? 네. 오늘은 딱 단타 종목으로 볼 종목이에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한화비전이라는 종목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C 본더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본더도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는 회사고 하반기에 새로운 장비 수주가 기대가 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큐리티 사업도 역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격 인상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관세 환급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연간 실적으로는 상당히 잘 나왔어요. 그런데 분기 실적이 이번에 너무 잘 나왔어요. 너무 잘 나왔습니다. 원래는 한 당기 순이익이 400억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700억으로 실적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3분기에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분기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다만 2분기에 그만큼의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는 덜 갔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올라갔기 때문에 3분기에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자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우상향 지속될 만한 종목은 맞아요. 다만 단기적으로 저는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익을 오히려 극대화하려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자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고 오늘 확인해 보게 되면 1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항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오히려 내일 약세가 이어지게 되면 새로운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은 일단 47,500원 이하에서 매수하자라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는 57,000원인데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9만 원 이상 올라갈 만한 종목이고요. 오늘 아마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목표가 10만 원도 넘습니다. 저는 단기적인 거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42,5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 실적에 대한 얘기와 함께 가격을 얘기를 해드렸는데 가격은 가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부방에 내일 시장 상황 보면서 새로운 가격 제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공부방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시다시피 전력기기가 상승을 했어요. AI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그중에 가장 필요한 게 전력이죠. 근데 이제 전력을 그냥 쓰는 거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력 수요 관리 시장이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3년 후에는 2년 전 대비해서 2.5배 이상 주가가 그 수요 관리 시장 규모가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과 호주 쪽으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 이 전력 관련된 운용사와 함께 합작 법인이 설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 쪽에서 6일 연속 매수를 했다라는 거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는 박스권 하단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박스권 하단 들어왔죠. 그러면 중장기적인 목표가는 25,500원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조정 받을 겁니다. 내일 조정 받으면 매수 타이밍 나와서 단기적으로 17,0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이 역시 단기적인 관점, 단기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공부방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급등포착 9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